결혼식장 문이 열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신부가 한 발 내딛다가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부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저를 버렸다고 믿었던 딸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딸에게 해준 것도 없고 그저 사라지듯 떠났던 가난한 엄마인 저를요. 그 아이가 그토록 아름답던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오열하면서 절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장면이었으니까요. 아니, 사실은 평생 마음속 어딘가에서 한 번쯤 바라기는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앞까지 걸어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맞죠? 그 한마디에 내가 버티며 살아온 10년, 나를 짓눌렀던 죄책감, 숨기고 싶었던 상처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제 안에 무너지는 소리를 억누르려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날 알아본 거니? 엄마는 너를 지켜주지도 못했는데. 그날 그 결혼식장에서 제 삶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오기까지의 이야기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0년 전 제가 딸에게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부터 제가 집에서 쫓겨난 날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대로 다시 펼쳐집니다. 현관 바닥의 차가움, 남편의 술 냄새, 딸의 떨리는 손, 하나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은 밥을 숟가락으로 툭툭 치기만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왜 그래, 회사에서 또 뭐라 했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가슴에 내려치는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정희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예전처럼 화내는 톤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힘이 빠진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나가. 이 집에서. 저는 순간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 남편은 제 눈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나가라고. 오늘. 그 목소리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손이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뭘? 넌 여기 있을 자격 없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남편의 눈이 처음으로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눈에서 저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걸 봤습니다. 체념과 책임 회피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무너진 이유를 어딘가에 떠넘기고 싶은 눈, 그리고 그 대상이 저였습니다. 사실 남편이 이렇게 변하기 시작한 건 실직 이후였습니다. 20년 다닌 회사에서 잘리고 면접 보는 곳마다 떨어지고 통장엔 마이너스만 남았고 남편은 점점 제게 말했습니다.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어? 하루 청소 몇 시간 해놓고 부인 노릇은 하고 싶고. 그 말은 날 향한 멸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를 감당하지 못해 내뱉은 말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분노가 완전히 터진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가방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나가. 내가 없어야 이 집이 정상으로 돌아와. 저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은지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뭐 하는 거야? 은지는 중학교 교복 차림이었고 머리엔 공부하다만 연필이 꽂혀 있었습니다. 은지의 얼굴은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왜 엄마를 내쫓아? 남편은 은지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의 눈빛. 저는 그걸 평생 잊지 못합니다. 가장이라는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남자. 그 무너진 감정을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쏟아붓는 남자. 그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저런 엄마 닮으면 너 미래 없다. 은지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엄마가 왜? 엄마가 뭐가 잘못인데? 남편은 벽을 주먹으로 쾅 치며 고함쳤습니다. 다 잘못했어. 집안 꼴이 이게 된 것도, 내가 학원비 밀려서 학교에서 욕먹는 것도 다 내 엄마 탓이야. 그 말에 은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실 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학원비를 아빠가 쓴 거라는 걸, 돈이 없어진 이유도. 하지만 남편은 마지막 남은 체면을 지키려
모든 잘못을 제게 덮어씌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팔을 잡고 현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제 몸을 지탱하려 했지만 힘이 빠져서 잘 서지지도 않았습니다. 은지가 뒤에서 엄마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가지마. 아빠 하지마. 그만해.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차가운 겨울 공기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제 코트와 10년 묵은 가방 하나를 밖으로 던졌습니다. 다신 들어오지 마. 저는 문 밖으로 밀려나며 다시 고개를 돌려 은지를 보았습니다. 은지는 문틈에 손을 끼운 채 저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온몸을 던져서 저를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손톱 밑은 하얗게 눌려 있었고 손등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번져 있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 제발. 그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귓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문 앞에 무릎을 꿇고 문틈에 끼인 은지 손등을 살짝 만졌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미안해.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문을 밀어 닫았습니다. 쿵! 딸의 손이 문틈에서 빠져나오며 울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 소리가 저에게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크게 울린 이별의 소리였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그날 밤 저는 딱 두 가지 감정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서움 그리고 죄책감. 무엇이 더 큰지조차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가슴이 터질 듯 아팠습니다. 집문이 닫힌 뒤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도 제 발걸음 소리도 그저 머릿속에서 은지의 목소리만 계속 울렸습니다. 엄마 가지 마. 그날이 그렇게도 차가웠던 이유는 기온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이 얼어붙었기 때문일 겁니다. 고시원에 도착해서도 불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불을 켜면 딸 얼굴이 떠오를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좁은 방 구석에서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내지 않으려 이를 꽉 물었습니다. 울음이 터지려 할 때마다 손등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은지가 들을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고시원에서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일어나고 일하고 돌아오고 잠드는 반복. 하지만 제 마음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늘 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할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하루는 청소 일을 하다 고등학생 둘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진짜 좋은 엄마는 절대 애버리는 거 아니래. 그 말이 들렸을 때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했지만 그 순간 저는 엄마라는 단어를 스스로 마음에서 지우기로 했습니다. 나는 엄마 아니야. 엄마 자격 없어. 그 이후로 딸을 떠올리는 순간마다 가슴 한쪽을 스스로 눌렀습니다. 웃는 딸 얼굴이 떠오르면 아니야. 그럴 자격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딸의 어린 목소리가 떠오르면 그건 이제 내가 부르면 안 되는 말이야. 라고 또 나를 다그쳤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는 저에게 벌이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넌지시 말해주곤 했습니다. 내 딸 키 많이 컸더라. 성적 좋다더라. 애가 아주 예쁘게 잘 컸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이 축 늘어졌습니다. 기쁜데 아픈 감정이었습니다. 잘 크고 있다니 다행이다. 근데 그 자리에 나는 없다. 그게 제일 무너졌습니다. 딸이 아프다는 소식이 올까봐, 근처에 나타날까봐,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마주칠까봐 전부가 두려웠습니다. 가끔은 딸을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타나면 애가 더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보지 마. 이 말은 남편에게 들었던 말이 아니라 제가 저에게 들려준 말이었습니다. 딸 생일마다 저는 작은 컵케이크 하나를 사왔습니다. 고시원 방문을 닫아놓고 작은 초 하나 켜놓고 꼭 1분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초가 꺼지면 얼른 치웠습니다. 엄마인 척하는 건 이제 그만해야지. 너는 생일 축하할 자격 없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손은 떨리고 숨은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초를 바라보는 그 1분이 제 1년 중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10년. 말로는 짧아도 저에게는 끝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딸의 얼굴이 흐려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딸 앞에 설 자격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이 감정을 하나의 단어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포기. 나는 은지를 포기한 게 아니라 은지가 가진 삶에서 나를 지운 것이다. 그게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무서웠던 거야. 딸이 나를 미워할까봐, 날 탓할까봐, 날 다시 밀어낼까봐.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딸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쌓였을 때 어느 날 시장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정희 언니, 은지 결혼한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10년 동안 눌러두고 묻어두고 덮어두었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전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뜨겁다가 차갑다가 숨을 들이쉬는 것도 아파졌습니다. 결혼? 그 한 단어가 제 세상을 다시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떨어진 지 정확히 10년 2개월 11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시장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김이 서린 유리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고 아무 감정도 없던 하루였습니다. 정말 아무 변화도 없을 것 같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익숙한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 언니, 혹시 은지 결혼하는 거 알아요? 걸레질을 하던 제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손끝에서 감각이 사라졌고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숨이 막힌 사람처럼 탁 막힌 소리. 아주머니는 제가 놀랄 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이고, 몰랐어요? 은지 결혼한다던데. 언니 딸 맞잖아. 이름 은지. 그 순간 제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시장 소음도 사람들 말소리도 바람 소리도 딱 하나만 들렸습니다. 은지 결혼한다. 그 말을 듣고 제 가슴 안쪽에서 뭔가 퍽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곤두세운 돌덩이가 갑자기 떨어져 내리듯이 숨을 제대로 못 쉬겠어서 가판대 옆에 기대어 섰습니다. 아주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왜 이렇게 창백해졌어? 저는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훅 쏟아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은지가 결혼한다는 건 당연히 축복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기뻐해야 하는 일.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기쁨이 아니라 아픔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가 없는 인생에서 그 아이가 오늘도 웃고 있을까? 머릿속으로 계속 같은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엄마 없이 결혼하네. 나 없이 그 긴 시간을 버텼네. 나 없어도 행복해졌나? 아니요. 행복해졌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가슴이 이렇게 쿡 찌르는 것처럼 아플까요? 축복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오면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저는 마치 조용히 물에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식 이야기를 들은 뒤 저는 그날 일을 더하지 못했습니다. 청소 도구를 반납하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은 제가 아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딸 결혼식에 나타날 자격이 있어? 제 속에서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스스로에게 수천 번 했던 말, 딸을 떠올릴 때마다 눌러왔던 그 말. 은지는 너 없이 잘 살 거야. 너는 이제 엄마라고 부를 사람도 없다. 그 아이 인생에서 사라진 게 차라리 잘된 일이야. 그 말을 제 스스로에게 다시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창가에 비친 아이 손잡고 가는 엄마를 보고 저도 모르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은지 지금쯤 뭐하고 있을까? 드레스는 어떤 색일까? 행복할까? 10년 동안 엄마라는 마음을 짓누르고 밟고 덮어두고 스스로 없던 일처럼 지워왔습니다. 그런데 결혼한다. 이 한마디가 그 모든 걸 한 번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숨겨놓았던 마음이 갑자기 막 피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방 안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가방도 벗지 않았습니다.
딸의 결혼식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가야 하나? 아니지. 난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야. 머리는 계속 가지 말아라고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둔 죄책감이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말했습니다. 딸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행복한 모습만 봐도 엄마로서 마지막 낼 수 있잖아. 멀리서 보기만 하자. 그래, 보기만. 저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딸이 보고 싶어서 우는 건지, 까지 못할 것 같아서 우는 건지, 그 감정조차 분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울다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보러는 가자. 그게 10년 동안 제가 내린 가장 큰 결심이었습니다. 엄마라는 말을 스스로 지워버린 여자가 처음으로 딸에게 다시 다가가기로 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장 앞에 도착했을 때 제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부터 숨이 가빠졌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큰 욕심 아니야?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돌아가. 제 머리는 계속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발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제 의지가 아니라 10년 동안 눌러왔던 그리움이 저를 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식장 앞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누군가 웃고 누군가 사진 찍고 하얀 꽃 장식 사이로 하객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자 가슴이 갑자기 먹먹해졌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은지가 있겠지.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평소 하객들이 잘 지나가지 않는 뒤편 구석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누가 저를 보거나 혹시 은지와 눈이 마주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10년 동안 딸을 피해 살았던 버릇이 그 순간에도 제 몸을 묶고 있었습니다. 식장 안에서 사회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신부님 입장 있으니 하객 여러분께서는 착석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신부님, 그 말이 낯설었고 동시에 너무 아팠습니다. 은지가 이제 신부구나. 그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자랐구나. 저는 천천히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하객석 뒤쪽 맨 끝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 몸을 최대한 작게 움츠렸습니다. 떨리는 손을 붙잡고 눈을 바닥에 향했습니다. 결혼식장 조명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웨딩마치가 잔잔하게 깔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말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저 딸이 잘 살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가려고 온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의 작은 감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신부 예쁘다. 세상에 저런 미모가 다 있나. 그 말에 결국 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은지가, 제 딸이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장식 조명 아래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15살의 은지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깊었고 미소는 조심스러웠고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은지야, 너 이렇게 예뻤구나. 엄마는 이런 모습도 못 본 채 시간만 흘려보냈구나. 눈물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을 누르며 참았습니다. 은지는 아버지와 함께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은지의 시선은 앞을 향하는 듯 보였지만 가끔씩 주변을 살짝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눈빛에 저는 설명하기 힘든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를 찾고 있는 건가? 아니야.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 너를 찾을 이유가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은지의 시선은 분명 무언가를 찾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엄마와 떨어져 살던 아이들이 불안할 때 보이는 그 눈. 10년 전 은지가 문틈에 손을 넣고 저를 부를 때 떠올리던 바로 그 눈. 그때 저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 두 감정이 섞여 가슴이 아프고 손발이 떨리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신부를 보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식장 공기가 정지된 듯한 느낌. 웨딩 마치는 계속 흐르는데 은지의 걸음은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려는 찰나였습니다. 은지의 시선이 하객석 뒤편을 쭉 훑더니 딱 어디에 꽂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나 아니야. 설마. 은지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놀람과 혼란이 스쳐 지나가는 얼굴, 저를 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자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딸이 나를 보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10년 동안 도망친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아서요. 하지만 고개를 돌려도 은지가 저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알 수 없는 촉처럼.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지의 발이 딱 멈추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웨딩 마치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객들이 웅성했습니다. 왜 멈추지? 신부님 괜찮나? 저는 고개를 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느껴졌습니다. 수백 명이 있는 공간에서 딸의 눈빛만은 정확하게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은 나를 알아봤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달라졌는데도 딸은 나를 알아봤다. 그 사실이 너무 벅차서, 너무 무서워서 심장 깊은 곳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웨딩 마치도, 하객들의 속삭임도,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숨을 참았습니다. 떨리는 손이 식탁 위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듯한 숨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니겠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설마 나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의 눈이 10년 전 문틈에 손 끼고 절 보던 그 눈과 똑같았습니다. 놀람, 혼란, 그리움, 억눌린 울음,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섞인 눈, 그리고 그 눈이 지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아버지 팔을 스르르 밀어냈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신부님? 사회자가 조심스레 말했지만 은지는 듣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가볍게 누르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 손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아버지 얼굴에는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놀람도 아니고 말 그대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표정. 은지가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끌었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식장 전체가 그녀의 움직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로 숨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을 가슴에 올린 채 은지가 다가오는 걸 보고만 있었습니다. 은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젖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숨은 끊어질 듯 가빴습니다. 그 모습은 10년 동안 강해지고 10년 동안 참고 10년 동안 누르고 오늘 처음 그 감정을 터뜨리는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은지가 제 앞에 서자 식장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은지가 입술을 열었습니다. 엄마 맞죠? 그 한마디에 제 무릎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던 말, 잊으려고 했던 말, 들릴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말. 저는 입을 막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 아니야. 여기 오면 안 됐는데. 은지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엄마 맞잖아. 엄마 맞잖아요. 그 목소리는 10년 동안 참아온 그리움, 원망, 기다림, 그리고 확신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결국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은지야. 엄마가 미안해. 제 말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고 숨 사이에 섞여 흐트러진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제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눈에서 다양한 감정이 번져갔습니다. 왜 안 왔어요? 왜 한 번도 날 보러 안 왔어요? 그 질문은 은지가 수백 번, 수천 번 혼자 했을 질문이었습니다. 그걸 오늘 이 자리에서
엄마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잠겨 말했습니다. 엄마가 널 지킬 자신이 없어서. 그때는 그게 너에게 도움이 되는 줄 알았어. 은지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엄마가 필요했어.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도 아플 정도로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오히려 잘못했어. 은지는 제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닿지 못한 그 따뜻한 손.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객들 중 몇 사람은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신랑도 시댁도 사회자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저와 은지 두 사람만이 식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딸에게서 달아난 게 아니라 딸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고. 식장은 아직도 조용했습니다. 웨딩 마치는 꺼진 상태였고 하객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제 손을 잡은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 얼굴은 10년 동안 말을 삼켜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지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 쫓아낸 날 이후로. 눈물이 은지 턱 끝에 맺혔습니다. 나 맞았어요. 그 한마디가 식장 전체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아니라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나간 뒤로 아빠 매일 술 마셨고 나 보면 엄마 생각난다고.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술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저 때렸어요.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들렸고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안 돼. 그럴 리 없 은지야. 하지만 은지는 단호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느낌. 진짜예요. 엄마 나가고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은지는 말을 이으며 10년 넘게 견딘 감정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너도 너희 엄마 닮아서 이렇게 됐어. 그 말만 들으면 너무 무서웠어요. 은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근데 더 무서웠던 건 엄마가 정말 나버린 줄 아는 거였어요. 딸의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눈 속에는 어린 시절 은지가 가지고 있던 표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나 버릴 사람이 아니라고.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혼자 그런 마음을 버티며 살았을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몰랐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엄마가 너를 보호했어야 했는데. 눈물이 제 턱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은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더니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쯤 진짜 엄마 보러 간 적 있어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뭐라고? 은지는 고개를 들어 제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엄마 일한다는 길을 물어서 찾아갔어요. 근데 은지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더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나 보면 도망갈까봐 멀리서만 보고 돌아갔어요.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 박혀있던 죄책감이 콱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멀리서 은지를 본 적 있습니다. 확신은 못했지만 저를 닮은 얼굴을 가진 아이가 절 향해 멈춰 서 있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나는 그때 고개를 돌렸었습니다. 나를 보면 애가 더 아플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은지는 그 기억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날 엄마가 날 못 본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도 나 봤죠? 저는 숨을 내쉬지도 못했습니다. 몸이 떨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그때 엄마가 너무 겁났어. 너를 볼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은지는 울음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계속 안 왔어요? 나 매년 생일마다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은지 손을 붙잡고 눈물로 얼굴이 젖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은지야.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 말이 흐트러져도 은지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무서웠어요. 그 말은 딸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품어온 가장 깊은 고백이었습니다. 딸은 엄마가 자신을 버린 게 무서웠고, 아빠가 자신을 미워하는 게 무서웠고,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웠습니다. 엄마와 딸 둘 다 10년 동안 같은 감정 속에 갇혀 있었던 것. 그 사실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은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딸의 웨딩드레스가 제 눈물로 젖어갔지만 은지는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지는 제 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그 말에 제 심장은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지는 저에게 다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딸에게 처음으로 엄마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지와 저는 식장 한가운데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객들도, 주례도, 사회자도, 신랑도 모두 우리를 바라보며 그 순간을 깨지 않으려는 듯 조용했습니다. 은지의 손이 제 등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손길은 1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딸의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숨을 고르고 은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음 때문에 숨이 가빠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엄마가 늦은 거 아니에요. 오래 걸린 거예요. 근데 오늘 와줬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었습니다. 신랑이 조심스레 다가와 은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은지의 몸이 살짝 긴장하자 신랑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필요하면 더 기다릴게.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은지가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짧은 문장 하나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신랑의 어머니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어머니 오신 게 은지한테 큰 의미가 된 것 같네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런 자리까지 와도 되는지. 신랑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냥 은지 엄마로 계세요. 그 말이 저를 다시 한번 울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기다려주고 있었지만 은지는 여전히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나 가끔 진짜 엄마 미워했던 적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은지는 눈을 내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날 버린 줄 알았을 때 나도 엄마 탓하고 싶은 날 있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아픈지, 왜 엄마는 날 지키지 않았는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지. 엄마가 그런 상황을 만든 거니까. 은지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나 손잡아주던 그 손이. 은지는 제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그게 제일 그리웠어요. 저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은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지야,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말이 막혀서 한참 동안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너에게 피해가 될까봐. 격해지는 상황 속에서 엄마가 옆에 있으면 내가 더 상처받을까봐. 은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가 도망친 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핑계야. 엄마가 약해서, 엄마가 겁이 많아서, 엄마가 엄마 노릇을 못해서. 은지는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엄마예요.
그 말이 10년의 상처 위에 따뜻한 손바닥처럼 얹혀졌습니다. 사회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신부님,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은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리고 은지가 제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요. 오늘은 제 옆에 그냥 있어줘요.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여기 있을게. 오늘만은 내가 허락해준다면. 은지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이번엔 죄책감이 아니라 다시 엄마가 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은지와 저는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식장이 다시 환해졌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박수가 축하인지 위로인지 응원인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만은 알았습니다. 10년 동안 멈췄던 딸과 나의 시간이 이 순간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사회자는 눈가를 닦으며 장기침을 했습니다. 신부님과 신랑님 그리고 하객 여러분, 식 다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식장 안에서 조용한 웃음과 가벼운 박수가 퍼졌습니다. 울음 자국이 남은 얼굴들이었지만 표정은 따뜻했습니다. 은지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조금 젖어 있었는데 그 미세한 온기가 10년 동안 느끼지 못한 딸의 체온이었습니다. 은지가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줘. 내가 오늘 꼭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너무 놀라서 은지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나 여기 앉아도 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매달려 있었지만 미소는 너무나도 환했습니다. 오늘은 제 결혼식이잖아요. 제가 제 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날이니까.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을 천천히 파고들었습니다. 가족을 선택한다. 저는 조용히 자리로 앉았습니다. 은지는 제 손을 천천히 놓으며 하얀 드레스를 정리하고 다시 벗은 로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음악이 다시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식과 드레스만 보이던 공간이 지금은 전부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은지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신랑은 은지가 다가오자 차분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아이에게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내가 해주지 못한 모든 걸 당신이 대신 채워주세요. 은지는 신랑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딸이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마음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식의 마지막 순서인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 인사 시간이 왔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신부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객들이 뒤를 돌았습니다. 신랑 부모님 앞에서 은지는 가볍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딸의 웨딩드레스가 저에게로 향하며 천천히 펄럭였습니다. 은지가 제 앞에 서서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 한 단어에 내 눈가가 다시 뜨겁게 젖었습니다. 엄마가 오늘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은지의 목소리는 울음이 묻어 있었고 미소가 섞여 있었고 10년의 그리움이 뿌리처럼 내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없어서 힘들 때도 많았고 외로울 때도 많았지만 은지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엄마 만나니까 다 괜찮아졌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콧소리 섞인 울음이 퍼졌습니다. 은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더 이상 혼자 울지 말아요. 그 말은 딸이 엄마에게 건네는 첫 번째 위로이자 제가 살아온 10년을 치유하는 첫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잘 살아볼게. 오늘 이후로는. 은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15살에 강제로 꺼졌던 웃음이 이제야 다시 켜진 듯한 미소였습니다.
은지는 제 손을 한 번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엄마, 축하해 주세요. 저 오늘 진짜 행복해요. 그 말은 마치 딸이 엄마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엄마에게 허락하는 말 같았습니다. 엄마도 오늘부터 다시 행복해도 된다고. 그 말은 10년 동안 죄처럼 숨겨왔던 제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물 속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행복해라. 엄마도 그거면 돼. 은지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살짝 흔든 뒤 신랑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결혼식은 조용하지만 따뜻한 박수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식이 끝난 뒤 은지는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끝나고 잠깐만 같이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저는 놀란 듯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많다. 하고 싶은 말.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예식장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10년 동안 멈춰 있었던 시간 속에서 둘은 드디어 같은 속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씩 식장을 떠났습니다. 은지는 드레스를 살짝 끌어올린 채 저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복잡한 말들은 아직 꺼내지 못했지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출구 앞에서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 인생에서 제일 용기 낸 날이에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그래. 오늘 다시 용기 내봤다. 은지는 제 손을 가볍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만 와요. 천천히. 다시 엄마랑 살고 싶어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저는 울지 않으려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0년 동안 버린 게 아니라 돌아갈 길을 몰랐던 거구나. 은지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하얀 조명이 은지의 어깨 위로 내려왔고 그 모습이 10년 전 문틈에서 저를 부르던 아이와 겹쳐 보였습니다. 은지는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엔 혼자 있지 말아요. 그 말이 저에게는 딸이 건네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혼자 울지 않을게. 은지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드레스를 휘날리며 신랑이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 동안 스스로 지워버렸던 단어가 오늘 다시 제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엄마, 나는 다시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